안녕하세요. 일상 속 사랑의 모습을 일러스트와 애니메이션으로 담고 있는 펑입니다. 펑 애니메이션 채널을 만들고 애니메이션을 연재한 지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너무나 부족한 작품임에도 제 작품을 찾아주시고 응원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어느새 구독자가 100만 명이 되었습니다. 제 작품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100만 명을 넘어선 기념으로 Q&A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얼마 전 커뮤니티를 통해 여러분의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그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참여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며 최대한 많은 답변을 성심껏 답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다미입니다. 92년도에 태어났고 한국 나이로 30살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보시다시피 여자이고요. 저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어요. 또 조용하고 말수도 없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어렸을 적엔 더 말주변이 없었습니다. 말보다는 그림을 그리는 게 쉬웠던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면 하고 싶은 말을 다 차분히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평상시에 제가 정적이어서 그런지 그림은 동적인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참 좋아했어요. 자연스럽게 대학교도 애니메이션과로 진학을 했는데 학교 생활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그림을 특출나게 잘 그리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제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교수님이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라면 그리고 생각하라고 하면 생각하고 무리한 스케줄로 외주일이 맡겨줘도 바보같이 거절하지 못했어요. 어떻게든 일을 해내기 위해서 밤을 새워가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까 슬럼프가 오더라고요.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좋아했던 그림이 너무 싫었어요. 그림이 싫어지니까 온 세상이 색을 바른 것처럼 빛을 잃더라고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단 한 장만이라도 나를 위한 그림을 그리자고 다짐했습니다. 나를 위한 그림이다 보니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그림이 가득 채워졌어요. 예쁜 공간, 사랑 이야기, 그리고 고양이. 이게 지금의 커플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예요. 이 시리즈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게 된 것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작업을 더 많이 하자. 덕분에 요즘도 정신없이 작업에 몰두하는 중입니다. 컴퓨터로 처음 그림을 그려본 것은 14살 때였던 것 같아요. 얻게 된 경위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난생 처음 타블렛을 갖게 되었어요. 같은 학교 친구들이랑 타블렛으로 그림 그리기에 푹 빠졌었어요. 고등학생 때까지 쭉 타블렛을 썼는데 어느 순간 타블렛이 고장나 버렸습니다. 참 애매하게 고장이 났었는데 타블렛으로는 스케치는 불가능하지만 채색은 가능한 정도로 고장이 났었어요. 그래서 별 수 없이 스케치는 수작업으로 하고 채색은 디지털로 하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나중에 좋은 타블렛을 사고 나서도 그 방식을 이어갔고 일러스트 작업은 지금까지도 그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게임을 좋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외부 활동이 제한되면서 거의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일하는 시간 외에는 주로 게임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는 몬스터 헌터를 했었고 요즘에는 스팀 게임들을 즐기고 있습니다. 펑은 한국어로 무언가가 터질 때 나는 의성어예요.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정확히 언제, 어떻게 지었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원래 발음대로 영어 스펠링을 쓰면 PUNG인데 어딘가에서 아이디를 새로 만들 때 PUNG라는 아이디는 이미 존재하는 아이디라고 떠서 별 생각 없이 U를 잔뜩 집어넣어서 아이디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계속 쓰이게 될 줄 알았다면 조금 더 고심해서 멋지게 지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발음이 귀여워서 마음에 들어요. 단어의 뜻도 뜻이지만 어감이 주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제 이름이 좋습니다.
외국분들이 어색하게 발음해주시는 것도 사랑스럽고요. 이 이름을 오랫동안 사용한 만큼 애정이 많이 생겼어요. 저는 작품을 구상할 때 배경 자료부터 봅니다. 이 공간에서 캐릭터들이 뭘 하고 있을까 상상하면서 작품을 구상해요. 옛날에는 건축 서적이나 인테리어 잡지를 많이 봤고 요즘에는 핀터레스트나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많이 찾아봐요. 저는 배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캐릭터들이 어떤 공간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개될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캐릭터가 욕실에 있느냐, 카페에 있느냐에 따라서 캐릭터들이 취할 행동이 달라지거든요. 또 작품의 제 이야기나 제가 하고 싶은 일들, 친구,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기도 해요. 작품 속 캐릭터들은 모두 가상의 인물입니다. 다만 가장 처음 만들어진 D와 M, 그리고 가필드는 저를 닮아 있는 것 같아요. M의 천진난만하고 장난스러운 모습, D의 상냥한 성격, 가필드의 게으름, 모두 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제 이름의 이니셜을 따서 만들어줬어요. 다미의 D와 M인 거죠. 두 사람의 직업이 건축가와 과학자인 이유는 조금 단순합니다. 캐릭터를 설정할 당시 제가 그 분야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건축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M의 직업을 설계했어요. 또 과학 유튜버분과 과학자 친구의 조언을 받으며 D의 직업을 만들었습니다. B와 E의 직업도 그 연장선상에 있고요. D와 M을 통해 편안하고 사랑스러운 연인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F와 P는 모태솔로가 썸을 타고 사랑을 시작하는 순수한 모습을, E와 B는 오랜 친구 사이에서 피어나는 사랑의 모습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캐릭터들의 이름은 아직 짓지 못했어요. 사실 지금의 이니셜조차도 최근에 와서야 붙여준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제 그림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본인의 이야기로 느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름, 직업 등 어떠한 설정도 만들어주지 않았었어요. 제 일러스트와 초반의 애니메이션을 보면 집이 계속 달라지는데 그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캐릭터들의 이름에 대해서는 천천히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려고 해요. 애니메이션 속에서는 D와 M은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 작품 속 캐릭터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네들은 언제 결혼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이다 보니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직 그려보고 싶은 작고 소중한 이야기들도 많고요. 당분간은 커플의 소소한 일상을 계속해서 그려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 음악을 제외한 모든 작업을 저 혼자 맡아서 진행하고 있다 보니 분량이 짧은 단편 애니메이션 위주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진다면 꼭 호흡이 긴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스토리 라인이 탄탄한 장편이나 가벼운 느낌의 로맨스 시트콤도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캐릭터들에게 목소리를 입힌다든지 기존 작업 방식과는 많이 달라질 것 같아서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1인 작업이기 때문에 작업 속도가 굉장히 더딥니다. 에피소드 구상부터 배경, 작화, 채색, 연출, 편집, 사운드 편집까지 모두 저 혼자 진행합니다. 애니메이션의 길이가 3분 이상이 되면 작업 기간이 한 달이 넘게 걸려요. 그래서 요즘에는 애니메이션 러닝타임을 줄여서 자주 내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애니메이션 컨텐츠는 유튜브의 생태와 잘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단 1분짜리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도 정말 긴 작업 시간이 필요한데 유튜브는 자주자주 새 컨텐츠를 올리지 않으면 불리한 구조인 것 같아요. 유튜브의 호흡에 맞춰서 최대한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는 애니메이션 퀄리티를 많이 포기해야 하는데 저는 이도저도 아닌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의 퀄리티가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애니메이션이 자주 올라오는 편도 아니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지 고민하면서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제 업로드 속도가 답답하시겠지만 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디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실 거창한 이유는 없습니다. 러브이즈 시리즈는 그릴 때 행복한 그림을 그리자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었어요. 사랑이 주제가 된 것은 그 주제가 제 취향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유롭고 즐겁고 행복해하는 캐릭터들을 그리고 싶었어요. 물론 그림처럼 사는 게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나쁜 남자도 만나봤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힘들어 본 적도 있어요. 제 스스로에게 실망을 하고 삶을 비관한 적도 있고요. 누구나 겪는 일들일 거예요. 하지만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다시 좋은 사람을 만나 사랑하고 크게 기뻐하고 행복해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이런 감정들을 작품으로 옮겨 그리는 작업을 통해 진정 내가 살아있구나, 의미있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고 느끼는 것 같아요. 보람된 일인 것 같습니다. 20살쯤이었던 것 같아요.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눈앞에 생생한 장면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오랜만에 외식을 한다고 다 같이 아빠 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었고 언니와 저는 팔짱을 꼈고 엄마 아빠는 저희보다 앞서 걸어가셨습니다. 그 순간이 너무 평화롭게 느껴졌고 참 쑥스럽게도 마음속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유치한 상상이었는데 죽을 때 단 한순간의 기억만 간직할 수 있다면 이 장면을 뽑아야겠다고 생각했었어요. 그 후 10년이 흘러서 저는 30살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떠올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순간들 역시 10년 전의 그 짧은 순간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가족들과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사랑했던 사람과 마주볼 때, 손잡고 산책을 하고 따뜻한 포옹을 나눌 때, 저를 이렇게나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만들어주는 순간들은 이렇게 별것 아닌 평범한 순간들입니다. 이러한 소소한 순간들이 우리 삶에서 정말 소중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일상들을 감히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포토샵과 애프터 이펙트 그리고 프로툴을 사용합니다. 포토샵으로 작화 채색을 하고 애프터 이펙트로 영상 편집을 하고 프로툴로 사운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품마다 소요 시간이 제각기 다릅니다. 그날그날의 컨디션과 집중력에 따라서 작업 진행 속도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작화를 단 한 컷도 완성하지 못하는 날이 있는가 하면 단 하루 동안 3분 분량의 채색을 모두 끝내버리는 날도 있어요. 자전거 피크닉 편과 몬스터 헌터 게임 요리 편은 완성까지 각각 보름 정도가 걸렸습니다. 너무나 슬프게도 저는 가르치는 일에는 재능이 없습니다. 예전에 같이 살던 룸메이트에게 그림을 가르쳐준 적이 있었어요. 그림을 그리는 건 정말 쉬워. 그냥 이렇게 그리면 돼 라고 가르쳐주면 그 친구 머리 위로 이걸 어떻게 하라고? 라는 말풍선이 뜨는 게 보였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했었죠. 제 수업은 그렇게 완전 실패했었습니다. 나중에 그 친구는 다른 더 좋은 작가님들의 오프라인 수업을 듣고 그림을 연습하면서 멋진 일러스트레이터로 성장했습니다. 가르치는 일은 아무래도 제 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작품 만들려고요. 저는 대학에서 애니메이션을 전공했고 애니메이션을 4년째 연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애니메이션 만드는 것이 어렵고 제 실력의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예전에 만든 애니메이션들을 다시 보면 너무 못 만들어서 부끄러워요.
제 생각대로 캐릭터가 움직여지지 않아서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너무 많은 노동량에 지치기도 합니다. 애니메이션을 하지 않고 일러스트에만 집중을 했더라면 훨씬 편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럼에도 애니메이션을 그만두지 않는 이유는 애니메이션을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도 좋아하고 만드는 것도 좋아합니다. 제 캐릭터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면 뿌듯합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을 보는 것도 행복합니다.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시면서 힘든 점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니메이션 제작을 이어가게 해주는 가장 원초적 동기,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애니메이션을 처음 만드시는 분들께 리처드 윌리엄의 애니메이션 서바이버 키트 책을 추천드립니다. 애니메이션 제작의 교과서와도 같은 책이에요. 기초적인 작화부터 고급 동작들까지 세세하게 잘 설명되어 있으니 배우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Q&A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답변에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무언가를 기념하여서 영상으로 찾아뵙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보다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들은 정말 많고 애니메이션을 잘 만드시는 분들은 더더욱 많습니다. 제 작품이 이렇게나 과분한 사랑을 받은 것은 제 힘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작품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 거저 받은 사랑에 보답하여서 앞으로도 재미있는 애니메이션 많이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 늘 유의하시고 작품 속 캐릭터들처럼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